답답한 행정에 눈 가리고 앙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이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100mm 한 이렇게 오면 겁나지 여기 사는 게. 어느 쪽에 더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난 4월 초순이었습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 전역을 휩쓸고 간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발길이 이어졌고 국민 성금까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산불 발생 이후 90일이 훌쩍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지난 동해안 산불 총 피해액이 1,291억 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존재하는데요. 동해안 4개 시군에서 658세대 1,5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불에 탄 산림은 2,000헥타르가 훌쩍 넘습니다.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군 토성면 지역을 찾았습니다. 굵직한 수목들이 가득했던 마을 뒷산은 맨살을 드러낸 민둥산이 됐는데요. 고성군이 마을과 인접해 있는 피해 지역 4곳에 응급 복구에 나섰는데 인흥삼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돌과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비가 투입된 요 며칠 흙먼지가 흩날려 불편했지만 진짜 괴로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덥지. 어제 말짝이더라고. 더워서 이거 어떻게 콘드로박스 사냐고. 집을 지어 들어가지. 집을 지어. 1년 고사하면 내년에는 뭐 집을 짓고 들어가겠지 내년까지는. 정부에서는 이번 복구 계획을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로 일어서야만 하지만 당장 올 여름을 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기상예보나 이런 걸 보면은 영동 지역은 아직까지는 폭염 주의보나 경보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네. 또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이제 토시나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들, 쿨토시나 이렇게 목에 두르는 것들, 도에도 TF가 있고, 네. 시군에도 이제 TF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영동 지역에 폭염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이재민들 이제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런 걸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소방서 연계해서 살수 조치를 해준다든가. 현재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입니다.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엄청나게 그 건강을 해칠까 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판넬집 같은 경우는 열을 그대로 전달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여름 계속 지금 무더위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생이 난리인데 굉장히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습도도 높고 가마솥 더위에 푹푹 찌더라도 오히려 장마보단 낫다고 위안을 삼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당장 태풍이라도 올까 걱정인데요. 아이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100mm 한 이렇게 오면 겁나지 여기서 사는 게. 왜 걱정되죠. 비 많이 오면 또 지금 저기서 또 흙물 내려고 막 그냥 쏟아지면 또 저기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죠. 나무가 잔뜩 있다가 이제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지금. 주택복구지원은 정부 지원금과 성금 그리고 지자체 추가 도움으로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것인데 홀몸 어르신들에겐 이것도 부담입니다. 산불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1,518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집 주변 임시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시주택 한 동당 가격은 3천만 원 선으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됐습니다. 사용기한은 최소 2년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 하지만 그 생활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있어 보니까는 좀 답답한 거, 이 옆면이 좀 좁아가지고 좀 길이는 긴데 이 옆면이 좁아가지고 좀 답답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날림이야. 이걸 지난번에 물이 막 화장실 되게 물이 막 새가지고 다 시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쪽 집에는 세탁을 어떻게 하세요? 세탁을 지금은 뭐 손빨래를 거지 바깥에서 막 하고. 임시주택의 규모는 약 7.3평, 24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한 사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주택,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이 좁아서 불편하죠. 세탁기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세탁기 놓으면 뭐 돌아서지 못하는데 뭐. 그래서 아직 세탁기를 못 놓고 있어요. 빨래를 아직은 여름 옷이라 가볍고 하니까 손으로 빨아 입어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간신히 집을 지켜낸 피해 지역 주민들 역시 올여름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불냄새가 풍기는 뒷산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골칫덩인데요. 장마나 태풍이 올 경우 2차 피해 대상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애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장마 때는 서너 개를 해서 한번 볼 때는 진짜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위험하죠. 근데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전번에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장마 지기 전에 빨리 해드릴게요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뭐 아직까지 뭐 장마는 시작한다는데도 아직 뭐 미래가 있으니까 걱정이죠. 화마에 주저앉았던 주택들은 대부분 철거가 됐고 새까맣게 걸린 나무는 밑동만 남은 채로 잘려나갔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 벌목이 끝난 후에야 손상된 사방시설을 보수하고 장마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계절은 벌써 여름의 절정입니다. 주민들은 자연스레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순 없겠죠.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여름철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절입니다. 그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봄철에 빈번했고 여름, 가을까지 복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산사태나 집안 붕괴 사고도 늘 안고 가야 할 숙제였는데요. 산불이 난 직후에는 집안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수목들도 다 타버리고요. 그래서 산불이 난 직후에 좀 많이 위험하고 근데 한 1년에서 2년까지가 아주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산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 산림의 경우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무려 130배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분 저장 기능도 절반으로 감소해 큰 비가 내리면 집안이 그대로 내려앉아 산사태 우려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당시 산사태나 집안 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막히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마가 숲을 휩쓸고 가고 나무가 고사한 후부터 장마철 산사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약해진 토양의 결집력 때문인데요.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이 증발해 더욱 메마른 땅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뿌리들이 지표면을 잡아줘서 산사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나무 뿌리들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나고 난 직후에는 오히려 큰 피해가 적은데 왜냐하면 나무들이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뿌리들이 썩기 시작하면서 지지해주는 능력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2011년 7월 무려 17명의 인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 내린 비로 토양이 물에 젖은 데다 강한 비까지 더해지면서 수십 군데서 동시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 토성류의 파괴력이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이제 산사태가 토성류로 발전하고 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여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천전리 산사태 또한 경사가 높은 산 정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진흙과 돌이 섞여 토성류로 발전을 했고 민가까지 내려와 가옥을 덮치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데이터 자료를 통해 본 강원도의 산사태 위험도
호우로 토석이 붕괴하거나 미끄러져 내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망재해도 눈에 띄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대로 여름을 날 수는 없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이겠죠. 네, 저희 긴급 진단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1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긴급 조치는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산림당국에서는 지난 5월 말 피해 지역 중 긴급 조치가 필요한 대상지 15곳을 선정, 산지 사방과 같은 임시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방댐과 계류 보전 공사 등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는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림청에서 위험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위험 등급을 나눠놨는데요. 기존에 이제 위험 등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지역들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위험 등급이 더 높아졌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산불 피해지 중에서 산림 피해가 가장 많았던 강릉시 옥계면 손실 면적이 컸기 때문일까요? 전문가는 이곳을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이제 속초 지역은 좀 더 주로 이제 완만한 구릉 지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민가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는 반면에 이제 옥계 지역은 민가 지역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산지에 이제 산불이 많이 더 경사가 급한 산지가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옥계 지역이 산사태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코앞입니다. 우리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대비책을 빨리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우면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면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토속력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야 시작을 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큰 피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빠르게 우기나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한지, 어느 지역에 더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난 동해안 산불 피해 당시 축대 구조물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집도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 뒤로 가파른 산이 위치해 있어 낙석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큰 바위가 집을 덮치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낙석 방지 옹벽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옹벽하기 전에 돌, 그 사람도 사진을 사다 보니 사진이 없는데 돌이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집으로요? 네. 돌 굴러떨어졌을 때는 누군 안 다치셨어요 혹시? 다치진 않았어요. 집에 계셨는데 네. 어머니하고 어머니도 주무시고 했는데 그 기둥에 땅마다가 기둥이 이렇게 휘어면서 이 옹벽하면서 보면 이쪽에 산불 났을 때 불피해를 덜 받은 거예요. 작년에 설치한 옹벽 덕분에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일은 막았지만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낸 후부터 낙석은 오히려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옹벽 위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래도 이곳은 대처가 빠른 편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 가까이 흘렀지만 불에 탄 나무는 여전히 벌목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난달 제법 굵직한 비가 내릴 때는 산길을 타고 임시주택까지 물이 흘러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올여름 장마는 어떻게 날지 벌써 걱정입니다. 이 지역 땅이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딱 차고 빨리 안 스며들어가고, 실제로 그때 나무 있을 때 나무 알아들었으니까 이 산이 먼 산이 넘다는데 이 나무가 다 불타다 보니까 지금 봐요, 산이 얼마 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 물이 빨리 안 스며들어가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래요. 이 산이 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레밀 mus을 때는 이래가지고 이 밭이 도락이 팍 나갔지, 이 집에도 물 들어가가지고 물들이 차가지고 엄청거든요. 이 집이 그 산 밑에 있는 분들을 배수공사 같은 걸 좀 해줬으면. 불탄 나무를 베어낸 산등성이 이 뒷산이 미끄럼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 정상의 고인 물이 헐벗은 산 비탈을 타고 토성유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부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 적절한 복구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위험지구에 계신 분들은 대피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가 있었던 해당 지역의 대피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손실이 가장 컸던 고성군 토성면 9개 마을은 가까운 마을회관이 제1대피소입니다. 속초는 피해가 컸던 장천 마을이 산사태 위험지구에 해당되는데요. 장천리 마을회관 혹은 제2대피소인 속초고등학교를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강릉 옥계면 6개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대피 장소고요.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이동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선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대피 장소를 협의 중입니다. 대피 장소요? 네네.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걸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그 기준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장마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오늘 어떻게든 하려고. 아직 산불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 올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일기예보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산림 지역에 총 294억 원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민가 주변을 정리하는 사방 사업은 8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과 계류 보전은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하루가 시급합니다. 복구 위주의 기존 산사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단계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